안녕하세요. 남간상원학원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이 워낙 양이 많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이전 인체해부학 강의에 근육계와 골격계로 나뉘어서 잘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구성 요소를 보시면 근골격계는 뼈, 관절, 인대, 연골, 근육, 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육계와 골격계를 나눌 수 있어요. 근육계는 크게 근육과 건, 여러분 시험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골격계는 뼈, 인대, 연골입니다. 관절도 크게 보면 골격계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해 주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건은 이렇게 근육이 내려오면서 근육이 좀 위에 하얗게 섬유성 조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걸 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섬유화되면서 뼈로 붙는다.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건입니다. 인대는 골격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큰 틀로 좀 나누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관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섬유성 관절을 살펴보면 이 섬유란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 제가 단단하다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약간 단단한 성질 요 정도는 좀 감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서 연결된 관절,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관절을 섬유성 관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합관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머리뼈에 이 부분이 전두골이고요. 이 부분이 두정골입니다. 이렇게 봉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뼈가 결합조직에서 딱 달라붙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성 관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골성 관절이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로 연결된 관절, 그래서 연골성 관절이라고 하고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치골결합과 추간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양 치골 사이에 있는 치골결합,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연골이고요. 이 외에도 추간판이라고 해서 이 천추 위에 추간판이 있고 그 위에 또 요추가 올려져 있고 또 추간판, 요추, 이런 식으로 추간판도 연골이잖아요. 이 연골의 연결은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를 숙일 수 있고 허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연골성 관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반가동 관절 혹은 반부동 관절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서 반가동, 반부동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막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활막이 있어 활액을 생산하여 관절낭을 이루는 관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관절이 이 활막 관절이고요.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관절이 이에 속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뼈가 있고 뼈에는 연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관절낭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의 뼈 사이에. 그래서 활막이 이 안에 활액으로 채워서 윤활액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절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절의 운동을 살펴보시면 굴곡, 신전, 외전, 내전, 회전, 회선, 외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은. 이 다양한 운동을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해부학 총론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운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 등장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는 변화하지만 근육의 긴장은 그대로인 수축. 그래서 근육의 길이는 변화한다는 거고요. 근육의 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팔을 굽힘, 굴곡할 때 보면 원래는 이 근육이 이렇게 펴 있으면 긴 근육이었어요. 팔을 이렇게 펴고 있다면. 근데
굽힘으로 인해서 이 근육에 긴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몽툭하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는 변화하지만 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굴곡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등척성 운동은 근육 길이는 그대로, 근육의 긴장도가 변하는 수축.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린 것과 같이 이렇게 길게 팔을 펴 있을 때 여기가 주먹이겠죠.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근육의 길이는 변화 없이 긴장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어려우신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팔을 편 채로 힘을 주실 수 있잖아요. 팔에.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힘만 준 그런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외우신다고 운동하는 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척 하는 운동. 그래서 관절 운동 없이 힘만 주는 거죠. 이게 등척성 운동이고요.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운동이 저항성 운동이에요. 저항성 운동은 말 그대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중력에. 그래서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 저항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헬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운동이 저항성 운동인데 뭘 하기 좋죠? 네, 근육을 키우기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통증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의 공통된 증상으로 원인에 따라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통증 부위, 정도, 양상, 악화 요인과 기간, 이전 손상 여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돼서 특히나 이 통증 정도를 얘기할 때는 이게 0점입니다. 가장 안 아픈 게 0점, 그리고 죽을 정도로 아픈 게 10점, 여기서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을 척도할 때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통증은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엄살이 심해서 조금만 아파도 엄청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잘 참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척도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통증은 주관적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그중 하나가 환상통이에요. 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그 절단 부위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 되는데 절단하신 환자분들 중에 그 절단 부위 밑으로도 간지럽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환상통이라고 하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방사통이 있는데요. 방사통의 가장 대표적인 건 좌골신경통이에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이런 좌골신경의 오리진이 되는 부위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좌골신경을 따라서 하지로 방사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통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는 심근경색일 때도 심장이 아파도 팔로 방사되거든요. 네, 이건 역시 방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관련통, 또 다른 말로는 연관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예시가 뭐냐 하면 담낭 쪽이나 이쪽이 문제가 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부위인데 이런 식으로 이 부위가 아팠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부위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관련통 혹은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종. 뼈와 근육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부종이 발생할 수 있죠. 혹은 관절염, 타박성 등에서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발적과 열이 동반되는 경우면 감염 혹은 염증일 수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변화일 수도 있죠. 퇴행성 관절염일 때도 많이 열이 나면서 발적이 올 수 있으니까요. 관절 경직은 크게 강직성 척추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경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기온이 떨어지거나 관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경직이 자주 오고요. 그리고 그 강도도 심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아침 기상 후 그리고 추울 때 경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아침 기상 후 강직이 심해지는 걸 보통 조기 강직이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강직이 있다 그래서 조기 강직이란 표현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각 이상은 보통 염증이나 염자 등으로 부종이 발생하면 주변의 신경을 압박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감각 이상이나 당연히 통증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근육하면 여러분이 근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0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0등급은 근육 수축에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1등급은 수축은 가능하지만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 전혀 불가능.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은 하지만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능동적 관절 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축도 가능한 상태이겠죠. 근데 중력을 이겨서 관절 운동이 안 되는 경우죠. 3등급은 중력을 이기는 능동적 관절 운동은 가능해요. 이것이 2, 3등급의 차이고, 4등급은 중력을 이기는 힘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경우를 4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5등급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력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충분한 저항을 이기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경우를 5등급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0등급은 아예 없다. 1등급은 조금 있으나 관절 운동이 안 된다. 그래서 관절이 굽혀지지 않는다. 2, 3등급의 차이는 중력에 저항할 수 있냐 없냐. 2등급은 중력 저항이 안 된다. 3등급은 된다. 5등급은 정상적인데 그것보다 못한 경우 그게 4등급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조금이나마 쉽게 암기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